세상은 말로 지어지고 인생은 말로 무너진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요. 말버릇은 그릇에 담긴 업의 흔적이다. 버릇처럼 내뱉는 한마디에 수십 년 업이 담기고 남은 생이 결정되기도 한다.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된 말에서 먼저 드러난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말들은 자신을 지우는 주문이다. 살아있되 지운 존재. 웃고 있어도 들리지 않고 걸어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의 침묵이 깃들어 있다. 불가에서는 말의 힘을 업이라 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말은 내뱉어져 인연을 맺는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은 곧 그대가 해온 말의 궤적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 세상도 등을 돌린다. 가족도 친구도 내 마음조차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 말은 벽이 되어 빛도 숨도 막는다. 그러나 말의 방향을 바꾸면 생의 길도 새로 열린다. 나는 하고 있다. 눈물이 나도 걷고 있고, 외로워도 밥을 짓고 있고, 두려워도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다. 존재의 증언이다. 작은 나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말. 나는 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삶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잇는 말은 어리석고 자신을 인정하는 말은 수행이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다시 태어난다. 이제는 외면이 아닌 자각의 언어를 품어야 할 때다. 남은 삶을 닫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닫힌 말부터 놓아야 한다.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대는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 말은 그림자다.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무너진 삶 위에도 말의 등불은 피어오를 수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그 어떤 말이 당신을 살릴 것인가.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의무라는 단어가 습관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해야 한다. 이 나이에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채운 쇠사슬이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버틴 삶. 그 고단한 시간들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의무는 나를 사라지게 한다. 하고 싶은 마음은 지워지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덧칠된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만 해왔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마음의 자유가 없는 말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굴레다. 그러므로 바꿔야 한다. 해야 한다는 말에서 원한다는 말로.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나는 용서를 원한다. 나는 멈추고 싶다. 이 말은 고백이 아니라 선언이다.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던 나에게 처음으로 허락하는 말. 그것이 원한다는 한마디다. 그 말에는 생의 의지가 있고 묻혀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힘이 있다. 억지로 짓던 미소 대신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해야 한다는 말이 쌓이면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무기력해진다. 원한다는 말이 피어나면 비로소 내 삶의 온기가 돌아온다. 어떤 말이 나를 더 살게 하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말이 아닌 내 마음이 기다려온 말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고 싶다. 쉬고 싶다. 울고 싶다. 웃고 싶다.
이 단순한 바람들 안에 삶의 진실이 있다. 그 말들은 약하지 않다. 오히려 강하다. 남은 생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진심이다. 이제는 말의 무게를 달리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말의 그림자 속에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어야 한다. 나는 원한다. 그 말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끝났다고 여길 때 인생은 스스로를 재촉한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한마디가 불안의 씨앗이 된다. 그 말이 뿌리를 내리면 사람은 단 하루도 느긋할 수 없다. 삶의 모든 장면이 급해지고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관계는 조심스러움을 잃는다. 노년의 시간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기회는 없다. 지금 못하면 다시는 못한다. 그러나 끝이라고 여긴 자리에 진짜 끝은 오지 않는다. 끝은 생각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끝을 움켜쥐는 자는 두려움 속에 살고 지나감을 수용하는 자는 자유 속에 산다. 끝이 두려워 인연을 맺지 못하고, 끝이 아쉬워 사랑을 피하고, 끝이 무서워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삶은 끝이 없다. 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당신의 하루도 그렇게 흐르고 있을 뿐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단정짓지 마라. 인생은 생각보다 더 길고 마음은 생각보다 더 유연하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싹이 될 수 있고 지금의 눈물이 몇 해 후 고요한 지혜로 바뀔 수 있다. 끝은 없다. 단지 변화가 있을 뿐이다. 죽음조차 하나의 변이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이 생각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모른다. 지금이 마지막이라 여길 때 사람은 이기적이 되고 다시 올 수 있다고 여길 때 사람은 자비로워진다. 말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밖에 없다 해서 지금도 있다로 한 번 더 가능성을 여는 말.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좀 더 너그럽게 만들 것이다. 남은 생이 조급하지 않기를, 마음의 속도가 느림을 허락받기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그 말이 오늘의 문을 다시 열기를. 사람을 단정짓는 말은 관계를 끝내는 칼이 된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 짧은 문장이 품은 냉기는 오랜 인연마저도 등을 돌리게 한다. 그 말 속에는 실망이 담겨 있고 포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접은 채 판단으로 덮고 말았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삶이란 고정된 성질이 아니라 순간순간 달라지는 마음의 흐름이다. 사람은 물과 같아서 머무는 그릇에 따라 빛깔도 온도도 모양도 달라진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사람을 정해진 성품으로 보지 말라. 모든 존재는 순간마다 새로워진다. 그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더 이상 새롭게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 말은 상대의 성장을 부정하는 말이고 자신의 고집을 고정시키는 말이며 지혜를 닫아버리는 어리석음이다. 사람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고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표면에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정의하면 그 마음의 깊이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무서운 판단은 조용한 단정이다. 설명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천천히 죽어간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한다.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말. 그 여지가 자비이며 그 여지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숨구멍이다. 사람은 누구나 미워진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하겠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겨누는 칼이 된다. 말은 업이고 업은 곧 인생의 바닥을 결정한다. 단정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새롭게 바라볼 준비를 말 속에 담아야 한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그를 보는 내 말이 바뀌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참았다는 말은 고귀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는 참았어. 이 말은 한 생을 버티게 한 등뼈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마음을 갉아먹는 칼끝이기도 하다. 참음이 쌓이면 인내가 될 것 같지만 말해지지 않은 감정은 응어리가 되어 결국엔 관계의 바닥을 썩게 만든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참는 것은 덮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침묵으로 넘기는 것을 참음이라 여겨왔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침묵은 잊힌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마음속에 쌓여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 못한 감정들은 왜곡되고 서운함은 억울함이 되며 억울함은 분노가 되어 폭발한다. 나는 참았어. 이 말이 나올 때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오래 상처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참음이 미덕이 되는 순간은 스스로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속에서 분별과 자비를 키워냈을 때이다. 그러나 감정을 묻어둔 채 자신을 희생했다고 느끼며 상대를 향해 그 참음을 꺼내 보일 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거래이다.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너는 왜 몰라주느냐? 이 말은 외로움의 다른 얼굴이고 사랑을 바라던 마음이 굳어버린 모양이다. 그러므로 말은 다르게 해야 한다. 나는 그때 마음이 아팠다. 나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다. 이 고백은 참음의 독을 해독하는 언어다. 말로 풀지 않으면 참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말로 꺼내야 마음은 흐르고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침묵이 지혜가 되려면 그 침묵이 지나간 뒤에라도 진심을 꺼내놓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참음은 한때의 선택일 수 있으나 그것이 삶의 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감정을 묵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너무 자주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진심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괜찮아. 이 말은 강한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깊은 외로움을 숨긴 말이다. 몸은 아픈데도 마음은 무너졌는데도 억지로 웃으며 내뱉는 괜찮다는 말은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막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방어는 결국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진심을 가릴 뿐이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진심을 숨기는 말은 인연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한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굳이 말로 괜찮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흐르듯 살아간다. 나는 괜찮아.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타인도 더는 다가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잘 버티니까. 저 사람은 강하니까. 그러나 그 강함은 진실이 아니다. 자신조차 다독이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방식일 뿐이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 뿌리 내린다. 그 뿌리는 오래도록 삶의 기쁨을 빼앗고 인연을 메마르게 만든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이 고백이 필요한 때가 있다. 지금이 그렇다. 넘어졌던 순간
혼자 울었던 밤, 말하지 못했던 그 수치와 외로움들을 인정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용기다. 괜찮다고 반복하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기보다 차라리 힘들었다는 한마디로 진심을 회복하는 쪽이 낫다.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는 것이다. 말은 문이다.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면 안쪽 마음도 점점 지쳐간다. 이제는 괜찮아라는 말 대신 그때 아팠다는 말로 자신을 꺼내보아야 한다. 자비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말끝마다 괜히 그랬다고 덧붙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늘 사과하며 산다. 괜히 울었어. 괜히 기대했어. 괜히 말했어. 이 말들은 겉보기에 겸손해 보일지 모르나 실은 자신의 진심을 부정하는 습관이다. 삶의 어느 순간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끝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한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자신을 자책하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 망상의 또 다른 그림자다. 슬펐기에 울었고, 고팠기에 기대했고, 외로웠기에 말을 건넸던 것이다. 그 모든 행동은 그 순간의 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랬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의 진실을 취소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은 타인의 반응으로 재단될 수 없다. 느꼈던 것은 느낀 것이다. 흘렸던 눈물은 그 자체로 존재의 증거다. 바람이 불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비가 내렸다면 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이다. 괜히 그랬다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그 감정을 느낀 내가 잘못이다라고 되묻는 말이다. 마음은 그럴수록 다치고 자신을 향한 연민은 서서히 말라간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어야 한다. 그때 나는 진심이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말이며 자신의 마음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시작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나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 감정은 이유가 있었고 그 표현은 나름의 절박함이었다. 그렇게 살아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책은 성장이 아니며 감정을 취소하는 말은 삶을 지우는 말이기도 하다.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삶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다. 옳다는 말은 강하지만 그 말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깊은 외로움에 갇힌다. 내가 맞아. 와, 결국 내 말이 맞잖아. 이 말은 순간의 승리를 안겨주지만 관계에서는 패배를 남긴다. 정답은 남고 사람이 사라지는 말. 맞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말. 불가에서는 말한다. 옳음을 고집하는 이는 진실을 잃고 진심을 지키는 이는 다툼을 잇는다. 삶은 정답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옳고 그름보다 함께 걷는 마음이 더 귀한 법이다. 내가 맞아라는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릴수록 그 사람 주위에는 침묵만이 남는다. 반박도 대화도 감정도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타인을 향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옳다는 말 뒤에는 기다림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저 자신의 확신만이 울린다. 그러나 사람이란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에 마음을 열고 진실보다 이해받는 데서 위로를 얻는다. 내가 맞아. 이 말은 결국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외침이다. 그 말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결핍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말은 다르게 해야 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느꼈지만 너는 다르게 보았구나. 이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는 비록 정답은 없을지라도 마음이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관계를 살리고 삶을 이어준다. 옳은 말은 정리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정리할 수 없다. 말을 다투지 말고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끝까지 옳았던 이들은 종종 가장 먼저 고립된다. 그리고 가장 늦게 후회한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정답인가? 인연인가? 말의 방향이 달라질 때 인생의 관계도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게 된다. 익숙한 말이 하나 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의 문을 닫는 감옥이다. 말은 마음의 선을 긋는다. 그 선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해. 나는 원래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성찰이 아니라 단념이며 겸손이 아니라 도피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다. 그 말처럼 원래라는 말은 삶을 묶는 올가미일 뿐이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마음 하나 놓고 말 하나 고치면 관계도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원래라는 말에 너무 오래 안주하면 상대는 지쳐나간다. 그 말을 들은 가족은 더 이상 다가서려 하지 않고 오랜 친구도 더는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천천히 식어간다. 변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다. 성장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나는 잘하고 싶다. 이 말들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닫힌 마음을 열어놓는 표현이다. 그 열린 말 속에서 상대는 희망을 보고 자신은 자비를 배우게 된다. 고정된 자아는 환상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 흐름을 끊지 않는 말, 그 말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원래라는 말 대신 나는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삶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말을 꺼내는데도 힘이 들고 말을 받아주는 사람도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말은 줄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점점 더 짙어진다. 내 말 좀 들어줘. 이 짧은 한마디는 그 자체로 절박한 외침이다. 단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다. 살아있는 자신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듣는 것이 곧 자비요. 들어주는 것이 곧 수행이다. 말을 들어주는 일이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드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바쁘고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느라 바쁘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그럴수록 고립은 깊어진다. 말이 닿지 않는 벽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지운다. 말이 사라진 자리엔 상처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그래서 더더욱 내 말 좀 들어줘라는 외침은 존재를 향한 마지막 손짓이다. 그 말을 뱉는 사람은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삶의 무게를 안고 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울고 있었고, 그는 미안했으며, 그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말의 이면에 깃든 그 사람의 생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 속에는 들키지 않은 아픔과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굳이 옳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일이다. 논리가 아니라 온기로, 이해가 아니라 공간으로 말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내 자신에게도 같은 연민을 건네는 연습이 된다. 내 말 좀 들어줘. 그 말이 들려올 때 피하지 않고 듣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생을 끌어안는 자비가 된다. 삶은 대단한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닿지 않는 외로움에서 서서히 쓰러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나는 듣고 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 자신에게도 고요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삶의 말투가 바뀌면 남은 생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 마음에도 작은 틈 하나 생기셨다면 그 틈으로 자비의 바람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법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공간이 잔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연등처럼 밝혀질 것입니다.